감자? 그냥 반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위가 너무 아파서 잠을 설친 밤이 있었어요. 친구가 감자즙을 권하더군요. 반신반의하며 공복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자 속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경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탄수화물 덩어리로 오해하는 감자에 대해 40년 넘게 식품영양학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분들이 감자를 통해 어떻게 위장병도 고치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지, 감자의 20가지가 넘는 영양성분과 효능, 감자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감자 요리법, 감자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부작용, 보관법 등 감자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을 떠올리면 살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감자는 제2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감자는 80%에서 90%가 수분으로 구성돼 있고 탄수화물 함량도 고구마나 콩보다 낮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비타민C가 사과보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작용으로 고혈압,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요.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막처럼 감싸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바른 감자 섭취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특히 70대 이후 여성에게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종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엔 체력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으셨다는데 병원에선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운영한 감자 레시피 체험교실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자전, 감자죽, 감자 샐러드를 챙겨 드시고 가볍게 걷기 운동도 하셨죠.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직접 마트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감자 한 알이 어르신의 삶을 지탱해 준 겁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감자에 들어있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씩 감자를 챙겨 드시기만 해도 고기 없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자 100g당 대략 0.27mg의 비타민 B6가 들어 있습니다. 주먹 크기의 감자 하나를 먹으면 하루 필요량의 10%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빨리 바꿔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인 칼륨은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에는 약 450mg 정도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100g당 칼륨 함량이 355mg인데 비해 감자에는 335mg이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의 버금가는 칼륨 공급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노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단백질이 감자에도 많으며 단백질 성적표인 DIAS 단백질 활용도 지표 점수가 100점으로 우유 117점, 계란 101점에 이어 3등입니다. 수많은 식품 중에서 3등 안에 든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감자는 우리 몸에 다양한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시죠?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근육이 줄면 쉽게 피곤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70대 이후 여성은 근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먹게 됩니다. 이럴 때 감자가 보조 역할을 해줘요. 감자에 들어있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요, 근육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매일 조금씩 감자를 먹는 것만으로도 고기 없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육에는 단백질과 함께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일 때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글리코겐 1g당 3g의 수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육 속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수분도 고갈되어 근육이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근육의 볼륨이 생깁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수분, 단백질이 적정량 들어있어 근육을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운동 직후에 감자를 적정량 먹어주면 근육 속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좋은 단백질, 탄수화물, 수분을 섭취하여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엉덩이도 납작해지는 분들께 근육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사람에게도 감자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인데 감자는 다리 근육의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감자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에 도움을 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종호님은 위장병 때문에 먹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저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겨우 넘겼죠. 그 와중에 다리는 힘이 빠져 가늘어졌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웠어요. 하루는 아는 친구가 감자즙을 건네며 말했죠. 이거라도 한번 공복에 먹어봐. 나도 이걸로 위장병 고쳤거든. 반신반의하며 하루 2번 감자즙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가 지나자 속이 편안해졌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기운이 도니 운동도 조금씩 했죠. 찐감자를 꾸준히 하루에 2개씩 먹은 뒤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붙고 허벅지 근육이 더 탄탄해졌습니다. 감자는 한약명으로 마령서라고 불리며 아래로 처지는 기운을 끌어올려서 보호하는 음식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축 처지는 분들이 있다면 감자를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 B6는 음식을 에너지로 빨리 바꿔 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 에너지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감자즙은 위장 속쓰림과 위궤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생감자즙의 위장치료 효과에 대한 강원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감자 전분이 위궤양 상처 크기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생감자 전분은 위산을 중화시켜 천연제산제 역할을 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궤양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속 아르기닌은 소화기 계통 점막에 얇은 막을 생성하여 자극적인 음식이나 위산으로부터 위점막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 복합체인 판토텐산도 위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위 점막에 생긴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펙틴과 셀룰로스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밥 대신 감자를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하며 걱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감자를 자주 먹으면서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은 매일 활기차게 집안일도 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감자가 그저 평범한 채소가 아니라 숨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륨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감자는 면역력을 챙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유행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감자에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비타민 A가 들어 있습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소인 지아잔틴, 루테인 등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노안이 오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아침에 잘 붓거나 부종으로 고생한다면 감자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거나 삶아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붓기나 염증 완화에도 감자가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짠 음식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감자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의 풍부한 공급원이며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하고 혈관 이완을 촉진하여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러면 좋다는 이 감자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감자를 건강하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영자 할머님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속이 뒤틀리고 쓰려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편하지 않은 뱃속. 그런데 그때 문득 얘야 감자죽 먹어. 뜨끈한 거 한술 뜨면 속이 괜찮아질 거야. 하시면서 어릴 적 해주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감자를 꺼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사각사각 썰어내며 어릴 적 엄마의 손길이 떠올랐죠. 그 감자는 늘 누렇게 속이 꽉 찼고 어딘지 모르게 참 든든했어요. 감자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잘게 다져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푹 끓이다가 믹서기에 한번 곱게 갈고 나서 다시 약불에 데웠습니다. 여기에 찹쌀가루를 살짝 풀어 넣으면 더 부드럽고 포근해져요. 소금은 아주 약간, 속을 생각해서 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 감자죽을 먹고 정말 속이 편해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님이 속이 편해진 이유는 바로 감자에 들어있는 감자 전분이 위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위염, 속 쓰림, 위궤양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께 참 좋죠. 감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은 높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께도 딱 좋은 자연 치유식이랍니다. 그리고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와 칼륨은 면역력에도 좋고 체내 염증 완화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제가 감자죽을 먹고 속이 편해졌다고 했죠? 그날 이후 친구분들께도 감자죽을 자주 만들어 드렸답니다. 놀랍게도요, 몇 분은 속 쓰림이 덜하다고 하시더랍니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감자를 활용한 최고의 반찬. 감자조림 많이들 해보셨죠? 하지만 여기서는 건강을 위해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레시피를 추천드릴게요. 깍둑 썰기한 감자를 물에 한번 데친 후 간장 2스푼, 다시마 육수 반컵, 올리고당 1스푼, 마늘 조금, 그리고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한 방울만 넣습니다. 이렇게 졸여내면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감자조림이 완성돼요. 이 감자조림 그냥 먹어도 좋지만 노인의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감자는 사실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양질의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줘요. 특히 고기 섭취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께 감자는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고마운 친구랍니다. 감자를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찐 감자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저항성 전분을 생성해 소화와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 과식 가능성을 줄입니다. 감자는 튀기는 요리법은 좋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거나 찌게 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감자의 껍질에는 섬유질, 철분, 칼슘, 칼륨,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여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수치에 민감한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감자를 껍질째 삶았을 때 비타민C 파괴율이 15.3%인데 비해 껍질을 벗겨서 삶으면 24.1%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을 때 껍질의 쓴맛을 제거하려면 쌀뜨물을 이용하면 좋고 껍질만 따로 튀겨 먹어도 별미입니다. 껍질을 말린 뒤 볶아서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생감자즙을 짜서 밑에 가라앉은 전분은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감자로 전분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며 번거롭다면 시중에 파는 생감자 전분을 구입하여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때 열을 가해서 만든 변성 전분이 아닌 동결건조로 만든 생전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감자 전분은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 요리는요, 제가 시골에서 지내던 시절 어머니께서 속이 안 좋을 때마다 만들어주시던 정겨운 음식인데요.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이 반찬만큼은 꼭 먹게 되더라고요. 이번 요리는 감자 양파조림입니다. 먼저 감자 2~3개는 껍질을 벗기고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반 개 정도 준비해서 도톰하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많이 익히면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꼭 같이 졸여주세요. 냄비에 감자와 양파를 넣고요. 다시마 우린 물을 1컵 붓고 국간장 1숟가락, 진간장 1숟가락,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조청을 1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마늘 반 숟가락, 참기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 약불로 졸여줍니다. 중간중간 감자가 타지 않도록 저어주시고요. 물이 거의 졸아들면 불을 끄고 통깨를 살짝 뿌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감자 양파조림은요, 기름 한 방울 없이 만들어서 노인들의 소화 부담도 없고 감자의 부드러움과 양파의 달큰함이 어우러져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나 양파는 위장을 보호하고 감자는 위산을 중화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속이 더부룩할 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요리는 감자 양파찜입니다. 이번에는 삶거나 지지는 게 아니라 쪄서 간단히 무쳐내는 방식이에요. 감자 2개는 껍질을 벗겨서 깍둑 썰기 해주시고요. 양파도 굵직하게 썰어서 함께 찜기에 넣습니다. 기호에 따라 느타리 버섯이나 당근을 조금 추가하셔도 좋아요.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시면 감자와 양파가 촉촉하게 익습니다. 그걸 볼그릇에 덜어서 들깨가루 1숟갈, 참기름 반 숟갈, 소금 아주 약간으로 간을 해주세요. 조물조물 무쳐내면 끝입니다. 이 요리는 따뜻할 때 먹어도 좋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요. 감자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B군과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노년층 건강식으로 딱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요리를 돌아가면서 자주 해먹어요. 특히 입맛 없을 때, 속이 더부룩할 때, 혹은 그냥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고 싶을 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속이 편해졌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이 음식이 가진 힘일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따뜻한 한 접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자는 양파와 궁합이 좋습니다. 감자와 양파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 B1 흡수를 높일 수 있으며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양파와 함께 사용하면 갈변 현상을 막아줍니다. 감자는 당근과도 잘 어울리며 함께 요리하면 섬유질, 비타민C, 칼륨의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감자와 당근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함께 볶거나 국, 스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도 영양궁합이 좋습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 단백질, 지방을 유제품이 보충해주고 유제품에 부족한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을 감자가 보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감자라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는 건강에 좋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싹이 나거나 푸른색이 든 감자나 감자에 싹이 나거나 햇빛을 받아 푸른색이 돌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솔라닌을 섭취하면 구토, 두통, 속 쓰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식중독이나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은 크게 도려내고 표면에 흠집이나 푸릇푸릇한 부분이 보인다면 다 긁어내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솔라닌은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성된 감자는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70으로 낮지 않습니다.
특히 구운 감자는 당지수가 80나 되어서 고구마 식스일보다 많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는 감자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감자를 먹었다면 다른 당질 섭취를 줄여 혈당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자를 조리 후에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여 혈당에 영향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생감자의 당지수가 70에서 110 정도인데 비해 냉동했다가 재가열한 감자의 당지수는 150g 당 23으로 아주 낮아집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당뇨병 환자들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배출이 어려워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감자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몸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 근육에 지장을 주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화합물이 있어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졸음, 가려움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감자를 섭취할 때는 오염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감자는 빛이 적고 조명이 없는 어둡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두면 전분이 당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깐 상태라면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비닐봉지나 랩 등에 싸서 냉장 보관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할 때는 신문지로 싸서 습기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감자가 싹을 틔우지 못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히 살찌는 음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주는 영양덩어리입니다. 오늘부터 감자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자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지만 그 효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감자의 최적 섭취량은 주먹만한 크기로 2개에서 3개 정도입니다. 다른 음식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자를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하루에 3개 이상의 감자는 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은 적정량이 중요하며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1개에는 약 450mg 정도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칼륨 섭취 권장량은 대략 3,500mg 정도 됩니다. 3,500mg의 칼륨을 감자로만 섭취한다면 약 5개 정도 먹으면 되지만 다른 음식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감자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자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2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3개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더욱 제한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 영양 덩어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자는 근육 건강부터 피로 회복, 위장 및 장 건강, 혈압 조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리법과 적절한 섭취량을 통해 감자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시고 양파, 당근, 유제품 등 좋은 궁합의 식품들과 함께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감자를 즐겨보세요. 감자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